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2,410선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 석 달 만에 2,40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 하락폭을 좁히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에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오만전자를 회복했습니다. 강은날의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전일 종가보다 0.08% 내린 2,416.86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석 달 만에 2,4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하락폭을 좁혀 상승 전환에 성공했지만 다시 외국인 매도세에 결국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741억 원, 기관이 140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31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트럼프발 강달러 기조에 더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점이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다시 포함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저가 매수세에 삼성전자가 7.21% 상승해 53,500원으로 마감하며 오만전자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3%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미국 인플레 감축법 IRA 보조금 폐지 전망 보도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는 급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2.09%, 포스코홀딩스 10.48%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0.57% 오른 685.42의 장을 종료해 700선 회복은 아직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아래로 내렸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6.3원 내린 1,398.8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9만 3천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3% 가까이 하락해 8만 8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이 최근 2주 새 2조 4천억 원 급증했다면서 관련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매매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약 20차례에 걸쳐서 임금단체 협상에 나섰지만 모두 결렬됐는데요. 입장차가 가장 큰 쟁점은 인력 조정안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민자철도도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효화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내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제1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18일 오후 1시까지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됩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제1노조는 지난달 말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임금단체 협상에 나섰지만 모두 결렬됐습니다. 입장차가 가장 큰 쟁점은 인력 조정안입니다. 공사는 혁신 차원에서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노조는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은 지하철 안전에도 심각한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민자철도 3사 노조가 이미 파업을 결정하고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한 상황. 특히 9호선 노조는 오는 28일 경고 파업 후 사측 입장 변화가 없으면 무기한 파업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까지 파업이 가결될 경우 수도권 교통 혼란이 우려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협상 타결에 주력하면서 파업이 가결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앱을 동원해 7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참가자는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사이 청년층으로 확인됐는데요. 일당은 가상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며 참가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심한 시각, 장내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각자 테이블에 3, 4, 5 모여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현금이 없어 합법적인 게임장처럼 보이지만 불법 도박장입니다. 돈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앱을 통해 거래됐습니다. 이 앱을 개발한 업체 대표 50대 남성 A씨는 가상계좌로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속여 전국에 100개가 넘는 가맹점, 참가자 8천여 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상계좌까지 하나 끼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 더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더 과정이 필요했을 뿐이다. 하지만 어차피 불법 행위는 저희 수사기관에다가 적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A씨는 경기 부천시에 1000평 규모의 전용 경기장을 세우고 억대 상금이 걸린 대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을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씨와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참가비 71억 원을 받고 환전을 해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4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본사 대표와 가맹점 업주, 고액 참가자 등 62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중 본사 대표는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20대에서 40대 사이 청년층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홀덤 게임을 단순 놀이 문화로 인식하는 젊은 층을 노린 변칙 불법 도박장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상금 지급이나 앱을 이용한 환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개월 만에 무인기 성능 시험을 참관하면서 대량 생산도 주문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무인기의 군사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륙 장면과 표적 폭파 장면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모자이크된 사진 속 X자형 날개가 달린 흰색의 무인기가 승용차 위로 꽂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8월에 처음 공개됐던 것과 비슷한 무인기가 전차 모형을 타격하며 화염을 만듭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무인기 성능 시험 장면들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3달 만에 무인기 성능 시험을 현지 지도하고 대량 생산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인기를 주요 군사력으로 이용하기 위한 세계적 경쟁에 불이 붙었다며 그 필요성도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무인기 대량 생산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인기가 크고 작은 분쟁들에서 명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언급으로 밀어볼 때 실제 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에 수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이 전방위적으로 노골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북러의 이러한 행보를 중대 위협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또 무인기의 경우 북한이 2021년 제시한 전략적 과업 중 하나였다며 생산 과정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최주원입니다.